그러더라도 일단은 발표자 두 분 토론자를 일단 소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 일을 담당하시는 동아대학교의 김현정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아태교류 협력연구원의 김주상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를 하시는 루터대학교의 정문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발표하실 한남대학교의 임영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부경대학교의 이홍정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공문사관이 계신 걸로 아는데 여기 청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청주대학교의 박공규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주 알차게 의미 있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류의 것들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 의해서 좀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던 부산 21대 총선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일단은 이 전문가들의 분석과 이제 총선 이후에 그 부산 시민들에 대한 사후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72페이지의 표 1에 보시면 21대 전국 총선 결과에 대해서 부산 지역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 결과를 제가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정도의 요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8.49점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8.35 정도 거의 비슷한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점수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치나 이거 선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당과 후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로 반도 되지 않는 4.56의 점수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림 1에 이제 73페이지의 그림 1을 보시면 부산광역시 총선 사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사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평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과대 그 반영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일단 다른 문제로 제쳐두고 이 결과를 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후보자 소속 정당이 6.4점으로 가장 높고요. 후보자 자율과 공약 이것이 6.3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정부 코로나 등인데요. 처음에 이 두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역시 전문가들이 뭔가를 평가를 할 때 잘 못하고 때문에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논문을 전체 구성하고 나서 전문가의 평가가 역시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에 투표를 한 분들 중에 거의 80%는 이미 정당화된, 그러니까 4대4 약간의 이제 보수 정당의 우세한 속에서 이미 80% 정도가 자신의 정당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세계 아까 말씀드린 세계 선거를 좌우해 왔는데 이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제 요소로 주요 요인으로 잡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표 2의 부산 21대 총선 투표율을 보시면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이 선명하게 이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대 총선은 에서의 결과는 18개 선거구 중에 이 5개 선거구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평대갑에서 보궐선거가 일어나서 이제 전체 결론적으로 20대 총선에서는 5개 선거구 나중에는 6개 선거구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고요.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아까 남희윤 교수님 글에 잘못 표기가 돼 있던데 이제 3개 선거구를 민주당이 나머지 15개 선거구를 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의 의석수밖에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결집이 아주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심층적으로 바라보면 이 전체적인 득표수가 양당이 다 오른 상태예요. 양당이 다 증가를 했는데
1대 총선에서의 통합당 득표를 보시면 50% 내외라서 60%를 넘는 승자가 없고 아예 없고 민주당도 40%에서 50% 내외를 차지하면서 2등과 50%를 넘긴 남구을, 포항서가 그리고 사하갑에서 많이 이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뚜렷한 양당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대, 21대 총선의 결과를 비교하면 이제 세 가지 지점을 이제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는 37.8%를 전체 부산시에서 득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21대 총선에서는 43.5%를 점하고 있어서 전체 득표율에서는 높아진 거죠. 그리고 18대 선거구 중에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과 사하을의 조경태 5선이시죠. 5선 의원을 제외한 16개 구 선거구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골고루 민주당이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제 20대 총선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제3 정당이 존재하고 있었고 보수표의 결집이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나왔던 이제 사상부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임에도 이제 그 보수 정당의 이 손수조 의원이 그 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득표수가 아주 갈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집이 잘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0%를 넘긴 선거구가 단 2개뿐이었음에도 5개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주요했던 그 결과가 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이 이제 결집을 한 거죠. 제3정당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20대 때와는 달리 21대 총선에는 거의 1대1 선거 구도에서, 물론 구소정당에서 후보를 다 내고는 있었지만 거의 1대1 선거 구도에서 4대5의 지역 민심 표결로 이제 표결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대 여당 구도가 형성된 현재에 이제 유투표가 1대1 구도가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계속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 지역의 선거를 어떻게 다음 선거라도 이끌 것인가, 10% 남짓한 이미 정당을 나머지 이제 80% 이상의 분들은 이미 정당을 이제 결정해놓고 선거를 임하기 때문에 선거를 계속 결정되는 이 스윙보터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보 진영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부산 총선에서는 통합당이 청문 담당관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4시 30분부터 최은감 담당관, 최태수, 권순돈 수석님이 퇴임 행사가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의원님과 간부님께서는 3층 접견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4시 30분부터 퇴임 행사가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의원님과 간부님께서는 3층 접견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세션에서 대전, 충청 지역 그 선거 분석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 같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양혜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둔 것 같지만 이 뚜렷한 전국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진보화의 영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또한 이제 이 대통령 3년 차가 되어서 정권 심판론에서의 이 선거가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보수야당 심판론이 더 설득력을 가졌던 그러한 측면,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강력한 투표 의향을 보이던 그 요소가 되었던 경제적 성과라는 측면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80년대, 90년대 이상까지 유효했던 이러한 경제적 성과라는 요소가 실은 이제 개발 경제 시대에 이제 역동적인 개발 경제 시대가 지나고 저성장 후기 산업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양극화, 세대 간 계층 간의 이 양극화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정의와 이런 배분 이런 것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강화된 이러한 실정입니다. 20대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1대 총선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20대 총선 이제 표 3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5개 의석을 전체 18개 의석 중에 차지했었고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5개 구 중 민주당이 13개 이제 구청장이죠. 구청장 그리고 한국당 당시 한국당이 이제 2개 의석을 차지했고요. 21대 총선에서는 3개, 1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이 득표수와 득표율 퍼센트를 보시면 실제 이 21대 총선에서 이게 민주당의 이제 변화를 보시면 20대 총선에서 38.42%였던 것이 2018년 이제 대선이 있고 나서 직후에 이제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는 50%를 넘겼고요. 21대 총선에서는 44%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양당제와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실제 이제 비례대표, 다시 말해서 정당만 보고 찍는 이러한 비례대표에서의 결과를 해석해 보시면 표사에서 이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의 비율 변화가 진보, 범진보를 합쳐서 32.67%였던 20대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이 42.57%로 변하면서 7.9%가 증가했고요. 보수도 41.22%에서 51.25%로 7.73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다 7%씩을 증가시킨, 다시 말해서 제3정당의 역할 부재로 인해서 이제 이 국민의당이라던가 진보정당이라던가 이런 제3정당의 그러니까 기존 여당이나 보수 여당에도 표를 주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을 오히려 조금은 유보했던 그러한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OX 문제처럼 풀어내어야 했던 이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정당을 이제 선택해서 옮겨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 한 20%에서 20%의 제3정당 유권자들이 한 7%, 8% 정도를 옮겨서 진보와 보수를 선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옮겨갔을 때에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투표를 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할 텐데요. 실제 이제 이 부산 지역에서 20대 국회의원이었으면서 이제 재선에 도전하셨던 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6분과 미래통합당의 6분 중 이현주 의원을 제외한 이제 타 지역이셨으니까요. 제외하면 11분이 계십니다. 11분 중에 다시 재선에 성공하신 분이 민주당의 3분과 미래통합당의 5분이신 거죠. 15개 의석을 차지한 미래통합당이 5분만이 재선에 성공하신 것은 이 재선을 하신 분들도 쉽게 공천을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개 의석은 이 면면을 보시면 다 시의원 출신이신데 이렇게 그러니까 초선으로 당선되시면서 이제 시의원 출신이신데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좀 생소하신 분인데 구의 입장에서 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친화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의도가 아주 어떻게 보면 잘 먹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표 5에 11분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부산 지역 이제 재선에 도전하셨던 분들 중에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 이 3분이 이제 당선되셨고요. 나머지 이제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장재원, 이원승, 김도욱, 조경태 이 5분만이 재선에 도전할 수 있었고 이제 후보로 나올 수 있었고 이게 재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 충성도라는 측면에서 이 후보들을 봤을 때 정당 충성도를 보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지표를 보니까 이게 서울대 콜랩에서 정당 충성도라는 것은 정당이 집단으로 투표를 하는 것과 이 후보들이 투표하는 것에 이제 이게 이 수렴성을 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정당 충성도로 1등부터 300등까지, 그러니까 1등이 뭐 좋은 것이 아니고 1등은 이제 진보 정당의 영합성이 높은 것이고 300등이 된다면 이제 순위가 300등이라면 이 보수 정당 영합성이 높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나타내는 것을 보시면 이 표 5의 순위대로 이렇게 적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0등에서 170등 정도이면
중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하태경, 장제원 의원이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되게 보수 영합적인 정당 충동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중도 계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래통합당 쪽의 입장에서는 중도 계층을 나타내었던 아주 후보의 인지도가 높은 의원은 오히려 중도의 이러한 정당 충동도를 보이는 분이 유리했고 나머지 정당 10개가 초선이 당선될 정도로 정당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김영춘, 김혜영 같이 이게 그 후보자의 이제 역할이 크신 분들은 오히려 당선이 되지 않고 정당 충성도가 높으신 분들이 당선이 되는 그러한 약간 반대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 충성도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제 초선이어서 이게 정당의 부각이 높은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어떻게 이 의견을 내서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후보를 냈었던 것이 더 주요한 이러한 역할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공약 이행률을 보면 이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이제 후보들이 작성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는 공약 이행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점수를 이게 체크를 해서 이것은 이제 거짓으로 됐다 아니면 이것은 다 하지 못했는데 됐다 아니면 공약을 했는데 여기서 누락시켰다 뭐 이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좀 들켜두고 본인이 낸 이 성적표로 공약 이행률을 구성한 것이 표 6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 4년간의 공약 완료율은 2020년 3월까지는 이제 50%를 넘지 못했지만 4월이 되니까 52.66% 정도가 돼서 그래도 전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 지역의 공약 이행률이 2위일 정도로 낮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 간의 이러한 두 정당 간의 이행률을 이제 나눠서 보면 더블 포인트로 더불어 여당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이것이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는 약간 유리한 지점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구포 게시장이라던가 전재수 의원의 게시장의 완전 폐업이라던가 이제 사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하는 이제 지역 공약 이행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미래통합당은 이제 하태경 의원의 신해운대역에서의 소시 이제 고속 KTX 열차를 이제 신해운대역을 유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전국적인 이러한 SOC 사업의 공약 이행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이 결과로 봐서도 이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따져서 이제 투표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의원이 떠가지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에 붙여서 제가 이게 용어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짓는 것은 조금 가문하긴 하지만 파노플리 효과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서 마치 소비를 통해서 자신 특정 계층의 소속감을 느끼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공약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20%의 이제 제3지대에 있던 유권자층이 자신들의 입장을 OX로 요구받았을 때 이제 두 양당제 하에서 이 당이나 이 당이 요구받았을 때 나의 이 보수당의 계층이 나타내는 특성이라는 집단적인 이러한 역할 이런 것들 또 진보당이 나타내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투표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이제 부산 지역의 총선 결과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